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동훈 최초 대장주였던 오파스넷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테마주 어제는 태양금속이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초창기에 한동훈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대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DTNCR이라든지 DTNC 이러한 종목들이 후발주로서 대상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파스넷 현재의 흐름이 어제의 대장의 모습이 아니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한 3% 정도 조정 마감으로 끝이 났는데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1300억대 초반이고 유통 가능 물량이 760만 주, 어제 거래량이 2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놓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자, 부채율은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은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료는 한동훈 테마주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 주실 필요는 없고 매집 여부를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최초의 대장주로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3,000원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18,000원까지 한 500% 정도, 5배 정도를 올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지루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는 다들 아시겠다시피 이제 여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지지율이 1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동훈은 정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쪽 계통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시 정치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 나왔을 때에 지지율이 45%로 나왔는데 최소 지지율이 당내에서 50% 이상은 나와줘야지만 이번 당대표도 그렇고 또 대선까지 이어져 갈 수가 있는데, 만약 지지율이 50% 즉 과반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만약에 과반 득표를 못한 상태로 당대표가 되어서 만약에 임기를 못 채우고 밀려난다라고 하면 대안 후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오파스넷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 만큼 오파스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이때부터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어제도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 고점 자리들을 잘 보시게 되면 이때의 고점도 못 넘어가죠. 이때의 고점도 종가상으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점 자리들이 공교롭게도 보시게 되면 추세선,
딱 걸려 있는 상태예요. 결국 오파스넷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을 종가상으로 이렇게 대량거래를 동반해서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면 곧바로 쭉쭉쭉 뻗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돌파를 했을 때에 매수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급등할 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기 전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 없이 눌러줄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지금 뭐 시간외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물론 아직 시간외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자, 만약에 내일장에서 바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21선 근처 또는 어제 시초가나 저점 근처 이 정도까지는 그냥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앞부분에서 한동훈에 대한 리스크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스크는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잊어두면 되시고 지금은 이렇게 누를 때 내일 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쭉쭉쭉 눌러줘서 이 밑에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것이고요.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뭐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눌러줬을 때 아래쪽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파스넷은 한동훈 재료 말고도 다른 재료가 있긴 하지만 한동훈 재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가 잘 약발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상태예요.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나면 그래서 최근에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을 재이탈하지 않으면 그 전에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파스넷은 내일이라도 눌러주면 아래쪽에서 계속 차분히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장 모습이 아니라 후발주로 따라가고 있지만 최초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 저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러한 고점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리들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수익을 챙겨 가야겠죠. 야금야금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찍는 자리들이 저항 구간이 강력한 구간들이에요. 결국 이 18,000원 이 가격대 18,135원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신고가가 나올 건데 이제 대선까지 원래 포함해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4년차 하반기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4년차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라인업이 이제 거의 윤곽이 딱 나오겠죠. 만약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인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올해에 가장 크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재의 주가 위치가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점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때 오파스넷이 대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이고 오파스넷이 대장을 못하고 계속 다른 종목한테 대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고점 자리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한 배 정도는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가까이. 그런데 지금 재상승을 했을 때 이 자리를 못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이 고점 자리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물론 중간에 한동훈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뭐 중간에 뭐 경쟁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약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못 가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 고점 자리는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오파스넷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개인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신용 비율이 6.5%예요.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신용 비율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을 털기 위해서라도 한번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채라든지 뭐 증자 상황 이런 거 보시면 되겠지만 뭐 사채도 없고 유상증자 내용도 없어요. 뭐 재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파스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